2월 5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지난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포항 경주공항도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의 지하화와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포항시 의회에서 관련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한 김은주 의원 만나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네, 지난 연말에 정말 안타까운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었죠. 이 참사 원인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 로컬라이저.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로컬라이저는 방향각 지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착륙을 할 때 돕는 이제 착륙 시스템의 일부인데 수평을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필수 시설인데 이번에 이제 안타깝게도 제주항공 참사 경우에는 이 로컬라이저가 이제 콘크리트 둔턱에 있어서 충돌하면서 피해가 이제 아주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기가 이제 계기 착륙을 할 때 전파를 쏴서 이 활주로 가운데 잘 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장치인데 이게 참사 이후에 전국 공항을 조사해 봤더니 포항 경주 공항에도 이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네. 국토부에서 지난 1월에 이제 전국 공항의 항행 안전 시설, 그러니까 로컬라이저를 포함해서 점검을 했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15개 공항 중에 무안공항을 포함해서 포항 경주공항 등 4개 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 1월에 포항 경주공항에 가서 직접 이제 로컬라이저를 확인했는데 그 포항 경주공항은 이제 앞에서 보면 한 70cm 정도 되고 뒤에서 보면 한 2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2일 국토부에서 공항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포항 경주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지하하겠다. 지하를 이렇게 넣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게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활주로를 한 70m 정도 더 복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 국토부에서 빠른 시일 안에 그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를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과거에요. 이 포항공항에서 관련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99년 3월에 이제 포항 공항에서 그 항공기가 이제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해서 이제 로컬라이저 그 안테나랑 이렇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당시에 그 승객과 승무원이 156명 정도 탑승하고 있었고 19명이 중상, 134명이 경상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사고 이후에 그 포항 경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착륙할 때 그 인덕산 높이 때문에 공사 진행이 굉장히 그 내려온 이착륙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민원 발생으로 이제 인덕산을 절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착륙이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 관련 사고가 있었지만 뭐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콘크리트 둔덕 이 로컬라이즈를 지하화하는 방안이 그래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1월 8일까지 조사하고 한 1월 중순경에는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로 이제 뭐 연내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1월 22일에는 이제 개선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한 70m 정도 되니까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지하로 내리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활주로를 복토하는 방법보다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하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으로는 이 포항 경주공항의 활주로와 또 종단 안전구역 여기가 또 짧아서 문제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 포항 경주공항은 활주로가 2133m고 이 정도 활주로 길이면 이제 C급 여객기, 그러니까 승객이 189명이 탈 수 있는 C급 여객기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보다 더 큰 여객기는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 종단 안전구역은 착륙 때까지 거리를 뜻하는데 국제민간 항공기구 이제 아이카오에서 권장 기준이 최소 90m 그리고 최대가 240m인데 포항 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기준만 좀 만족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대형 항공기가 들어오려면 3,000m 정도 활주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포항이 한 2,00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종단 안전구역도 92m이기 때문에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이제 공항에 가서 보니까 만약에 절대로 그렇게 발생하면 안 되지만 네. 만약에 이제 무언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활주로와 종단 안전구역이 짧아서 인근 이제 민가나 동해면이나 이런 것과 바로 인접했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기준에 맞게는 지어지긴 했지만 정말 최소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포항 경주공항의 결항률을 보니까요. 이 결항률도 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전부터 이 결항률에 대한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네. 포항 경주공항의 결항률이 23년도에 6%고, 지난해는 4.6%예요. 그런데 대구하고 김해공항이 지난해 결항률이 0.5%인 점을 감안하면 포항 경주공항 결항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천공항이 운행률이 1이면 네. 포항 경주공항이 결항률이 전국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항률이 높은 이유는 지형적으로 포항이 이제 해안가하고 인접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착륙 시에 인덕산이나 저항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치를 했지만 지금 높이에서 20m 정도 더 절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시야 확보가 되는데 네. 제가 지난 1월에 공항에 가면서 지금 현재 인덕산 절치한 부분이 자연마당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서 둘레길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올라가 보니까 만약에 절치를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이제 철강공단이 있고 거기 공해가 맞은편 마을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 때문에 또 어렵고 네. 산을 20m 더 깎는다는 게 거의 산이 없어지는 구조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항공항에는 할공각 지식인 GP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기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착륙하는 게 수신호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착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할공각 지식인을 포항 경주공항에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활주로가 한 400m 정도 더 연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아시다시피 동해나 오천이나 인접했기 때문에 공항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민가가 이렇게 편입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또 이 포항 경주공항이 바닷가와 인접해 있어서 해무와 조류 충돌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죠. 실제로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이제 제주항공 사고가 여객기 참사가 좀 피해가 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포항 경주공항의 조류 충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4년 8월까지 총 3건 발생해서 발생 비율이 굉장히 낮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항공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항 경주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 수가 적은 데 비해서 버드 스트라이크 횟수가 적은 건 아니다. 만약에 인천처럼 김포나 인천처럼 분 단위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경우에는 바닷가 인근이기 때문에 적은 횟수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이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고 현재 이제 조류 퇴치 인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2명, 해군에서 5명에서 총 7명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보고된 이제 포항 경주공항의 조류 충돌이 3건에 불과하지만 조류 충돌로 인해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위험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이제 이번에 공항 관련된 것들 직접 가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포항과 같이 활주로가 짧고 동전 안전구역이 짧은 이런 도심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인 이마스 설치가 해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 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에 이제 개발한 시스템이고 약간 경량 소재 약한 재질로 만들어서 만약에 항공기가 이탈하면 이제 오버런 해가서 이게 오버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잡아주는 거죠. 스티로폼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잡아주면서 훨씬 충돌 피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 국내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고 전 세계 140여 개 공항에 이 이마스가 설치돼서 25년 동안 항공기 22대의 오버런을 막았고 432명의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저는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포항 경주공항의 이마스 설치를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도 국토부에 이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마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네. 그럼 정부가 설치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네네. 이번에 국내 1월 22일 날 국토부에서 이제 개선 방안 발표하면서 포항의 로컬라이저는 지하하겠다고 하면서 이마스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경주공항에.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의회에서 잘 살펴볼 텐데 실제로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이마스를 포항 경주공항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덧붙일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난달에 포항 경주공항과 인덕산에 직접 올라가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파악을 했는데 포항 경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민가와 이렇게 도심과 인접해 있는 도심 안의 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무항공항처럼 사고가 난다면 피해가 훨씬 심각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포항 경주공항은 할주로나 종단 안전구역이 짧아서 연장을 해야 되지만 연장도 어렵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가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마스 설치가 해답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소모적인 정쟁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 포항 경주공항에 이마스 도입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은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